그 정도라니까 그냥 좀 살이 쪘을 뿐인데 하고 넘길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BNR17이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원리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이 BNR17은 이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하나였다면 이 BNR17 섭취 후에는 이 유전자가 서너 개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지방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이제 해주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BNR17을 섭취를 했더니 지방이 연소되면서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약 35%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체지방 쌓이는 게 어쨌거나 먹는 거하고 관련이 그쵸,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살 안 찌려면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돼. 뭐 기름기 많은 고기 먹지 말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뭐 그런 쪽보다는 탄수화물이 체지방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하던데요. 탄수화물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먹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다가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면 그걸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고 나는 밥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냐는 분 보면 밥을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백미라든지 네. 아니 우리 흔히 먹는 그냥 밀가루로 만든 일반적인 빵은 이게 이제 혈당도 과도하게 갑자기 올릴 뿐더러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지방으로 잘 축적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식이잖아. 우리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한국인의 밥심. 어떻게 해요? 또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BNR17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BNR17은 이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는 특이한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놈의 단당류, 작은 단당류 상태로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네. 이제 BNR17은 분해된 단당류를 다시 좀 다당류 상태로 덩치 크게 다시 만들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BNR17을 섭취한 그룹은 대변 내 다당류 함량이 5배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탄수화물을 밖으로 나간 내보내주는 거네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체내에 들어오는 열량 줄이면서 그치. 그러니까 체중 뭐 감량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그 실제 이제 인체 시험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비만과 과체중인 그룹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BNR17 유산균을 섭취를 했더니 이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 95cm였던 허리 둘레가 90cm로 감소하고요. 체중과 엉덩이 둘레, 또 BMI 지수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외 요요에도 요요.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이 BNR17이 근육 증가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신기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동물 실험에서도 실험쥐한테 이제 BNR17을 열심히 섭취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쥐의 앞다리 완력이 세지고 쥐의 장단지와 대퇴사두근 근육량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력인데 좋아지니까 이제 뭐 달리기 시간이라든지 지구력 뭐 이런 것도 좋아지고 좋아지겠네요. 또 근육이 또 좀 이렇게 충분해지면 또 균형 감각도 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BNR17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이게 단백질 합성을 좀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니까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근육량이 증가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야, 옛날에는 유산균 하면은 그치. 그냥 애기들 황금변 보라고 그치. 이렇게 분유에 변만. 엄마들이 한 숟갈씩 타주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했는데 무슨 유산균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쵸, 대단하네. 그쵸.